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6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지난주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96만 3천 명으로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복귀의 긍정 신호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CNN 보도의 First Time Jobless Claims Fall Below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GDP가 세계 GDP의 25% 비중이지만은 달러화의 세계화폐 거래액의 비중은 88%로서 지난 3월 이후 미국 달러화가 8.5%의 약세를 보였지만은 여전히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세계 통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마켓 워치사 보도에 The dollar has weakened. Here's why that actually entrenches its role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사의 2분기 중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입니다. 2분기 중에 은행주, 항공주, 정유주를 처분한 대신에 금광주와 식품주를 매입하면서 대체로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였다는 마켓 워치사의 Buffett's Berkshire buys gold miner Barrick, slashes Wells Fargo and JP Morgan, dumps Goldman stake amid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100억 불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irst time jobless claims fall below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 CNN 보도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최초 청구자 수가 96만 3천 명으로 지난 3월 중순 이래 5달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하였는데요. 일자리 복귀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의 경제 위기 때도 실업자 수, 청구자 수가 2009년 피크 이후에 5년 만에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96만 3천 명에는 임시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임시직으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을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명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550만 명에 이르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400불 실업수당 추가 지급 행정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연방정부의 300불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 버렸고 따라서 협상이 난항입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지급할 100불은 주정부 재정 사정으로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주 400달러 실업수당 추가 지급금은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Dollar has weakened. Here's why that actually entrenches its role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마켓 워치사 보시죠. 미국 달러화가 지난 3월 이후 8.5%나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 비중이 25% 정도임에도 세계 화폐 거래액의 88%나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세계 통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독점적 발권 이익, 즉 세니어리티 이펙트를 향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이 이런 화폐 우월성을 이용해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 각종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들 국가가 불만이 많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달러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거죠. 그런데 달러를 대체할 수단과 아이디어가 현재로서는 뾰족한 게 없다는 거죠. 지난 3월 이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달러를 대량 공급하였습니다. 정부 재정 그리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달러가 대량 방출되었죠. 이로 인해 달러화 인덱스는 현재까지 8.5% 하락하였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군요. 즉, 수출 주도 국가들이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외환시장에 기입하게 되고, 그리고 자국 화폐를 약세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수출 증가를 통해서 달러 보유가 증가하고, 이 보유 증가된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는 거죠. 즉 달러 약세가 수출 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과 7월 중에 세계 각국의 화폐 가치를 적극 절하시켰는데요. 그 방법은 금리 인하나 통화 증발이죠. 특히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이런 금리 인하 통화 증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게 그 각국의 달러 표시 예화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달러 약세 이후 각국의 달러 보유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Bobby's Berkshire buys gold miner Barrick slashes Wells Fargo and JP Morgan, dumps Goldman stake amid coronavirus. 마켓 워치사 보도 보시죠. 지난 주말에 발표된 버크셔 해스웨이사의 지난 2분기 중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을 보면요. 우선 매도 부문을 보면은 주로 은행들이 많습니다. 웰스 파고 은행 8,560만 주를 처분했군요. 지분율이 5.3%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JP모간 체이스 은행도 3,550만 주나 팔았고요. PNC 금융 서비스주도 385만 주를 팔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주는 나머지 지분을 몽땅 다 팔았군요. 그리고 매입한 주식은 금강 회사인 베릭 골드 코퍼레이션입니다. 2,100만 주를 매입하였군요. 이 회사 주가는 금요일 오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3.9%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루그 식품 회사의 주식을 300만 주 추가 취득하였군요. 지분율이 15%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유사 지분을 대부분 처분하고 1분기에 대량 처분했던 항공사들의 나머지 지분을 대부분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그대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애플사입니다. 2억 4,500만 주를 갖고 있군요. 2분기 중 그 포트폴리오 변화 내용을 평가하면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은행주, 그리고 정유주에 대한 엑스포저를 낮추는 대신에 리스크 헤이븐이라 할 수 있는 금강주 및 식품주, 즉 경기 방어주를 취득하였군요.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늘리고 매수를 줄임으로써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최근 미국 주가 급상승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ubble get bigger and bigger라는 우려가 시장 참여자보다는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버블을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은 첫째 먼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5%, 2분기에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데 비해서 3분기에는 대체로 20% 플러스 20%를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4분기에는 다시 이게 마이너스 또는 0% 내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간 전망이 IMF는 마이너스 8%, OECD는 마이너스 10%를 전망하였는데요. 이게 4분기에 반영되면은 대체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제 쪽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식당 예약, 항공, 여행 등의 심각한 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이익 대비 현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퍼가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버핏 지수가 현재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버핏 지수라 하면은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세계 GDP를 비교한 지수인데요. 이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비율이 100%를 넘었을 때 주가 붕괴가 왔음을 보여주죠. 워렌 버핏 본인이 어제 보도에 현재 상황이 2001년 주가 붕괴를 신호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커지고 있는 버블이 언제 터질지, 그리고 세계적인 과잉 통화 공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단신 세금 보시죠.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를 보면요, 오늘 현재 2126만 760명으로서 지난주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이 10% 미만으로 하락하였군요. 사망자 수는 76만 1000명으로서 지난주 대비 5.5%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 5%대로 줄어들었군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이렇게 1위에서 5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페루, 콜롬비아, 스페인이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감염자 수가 많아진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정부가 세계 주요 제약사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107억 9천만 불어치를 이미 투자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백신 개발과 제조, 분배, 치료까지 초고속으로 작전처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최소 미국 인구 3억 명분어치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요. 그 투자 대상 제약회사는 6개인데 모데나, 존슨앤존슨, 화이자, 그리고 사노피, 그리고 노바백스, 그리고 에스트라제니카입니다. 이 기금에서 현재 백신 개발 자금 수십억 불을 각 회사들에 지급을 하였는데요. 면역력이 확인되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최소 8억 명분까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일부 선두 제약사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백신 개발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군요. 제약사도 그리고 정부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회사별로 백신 개발 추진 상황을 보면요. 먼저 모데나의 경우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백신 mRNA 1273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군요.
정부 보건부는 1억 명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가액이 15억 3천만 불이군요. 연방정부는 총 4억 명분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9억 5,500만 불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체 실험 최종 단계로서 빠르면은 10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네요. 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는데요. 미국의 FDA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안전성 인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 시판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존슨앤존슨사인데요. 미국 보건부가 지난 8월 5일 이 회사의 자회사인 잔센과 1억 명분의 백신을 10억 불에 계약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2억 명분을 추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군요. 연초에 정부는 백신 개발 자금으로 존슨앤존슨사에 4억 5,600만 불을 지급하였군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은 현재 초기 단계 인체 임상 실험 중인데 회사 주장에 따르면 9월 중에 후기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다음은 세노피 앤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인데요. 세노피사와 GSK 공동 개발입니다. 미국 보건부와 1억 명분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21억 불을 지급하는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7월 31일 발표되었군요. 정부는 추가로 5억 명분을 공급 옵션을 갖게 된다고 하는군요. 계약금 21억 불의 반 이상은 백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백신 제작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9월 중에 임상 시험에 돌입해서 연말에 후기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회사가 주장하고 있네요. 다음은 파이자 앤드 바이오엔텍사입니다. 독일 기업이고요. 미국 정부가 1억 명분의 백신을 19억 5천만 불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7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로 5억 명분의 백신을 구입할 옵션을 갖게 되고요. 현재 4종의 백신 후보를 개발 중인데 거기에서 BNT162B1이 선두주자라고 하네요. 7월 말에 후기 인체 임상 실험에 들어갔고요. 연내 1억 명분을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13억 명분을 제작을 하겠다고 회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바백스입니다. 메릴랜드주 소재고요. 미국 보건부가 1억 명분의 백신 개발을 그리고 제작 지원을 위해서 16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7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MVXCO V2373 백신을 개발 추진 중인데 초기 실험에서 우수한 면역력을 보여줬다고 하는군요. 10월 중에 후기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회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1억 명분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네요. 계획대로 효능 있고 안전한 백신이 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사입니다. 영국 소재고요.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보건부가 실험용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12억 불을 지급하겠다고 5월 21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3억 명분의 백신 공급을 약속하였고요. 그리고 동사는 총 20억 명분의 백신 공급을 추진 중인데 백신 이름이 AGD1222군요. 빠르면 이번 가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사가 주장하네요.
현재 영국과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에서 후기 인체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군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백신 주권입니다. 백신 내셔널리즘이요. 미국이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이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 작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연구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독일, 영국 등과 치열한 백신 개발 선두 경쟁에 정부가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백신 시장에서는 1등이 시장을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 느낀 점은 각국의 치열한 백신 확보 노력입니다. 개발 지원과 함께 옵션으로 다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은 입도 선매한다는 느낌까지 드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겠죠. 그리고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주요 제약회사와 백신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사전 대응을 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시장의 주요 일정표인데요. 다음 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상원의 휴회로 경기 부양책 논의가 지연될 것이고요. 그러나 목요일에 jobless claim, 실업 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에 제조 및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조금 관심을 끌게 되겠군요. 네, 오늘도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